봅시다. 자, 그릇 A에는 A라는 그릇에는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냐면 10%의 소금물이 있고 그게 300g짜리입니다. 그릇 B에는 몇 g이 소금물이 있고 7%의 소금물이 있고 똑같이 300g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A, B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농도를 갖다 몇 퍼센트 n번 시행 후에 A n프로라고 하고요. B n프로라고 한다면 오케이? 처음에 A1가 지금 농도예요. AN이요. 그 농도 A1, A2, B1을 먼저 구하라고 한대요. 그 다음 뭐를 하래요? AN 플러스 1도 또 BN 플러스 1도 각각 AN과 BN으로 표현을 하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점화식 형태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봅시다. 첫 번째 A1, B1을 먼저 보죠. 첫 번째 한 번을 뭐 하라고요? 한 번은 서로 몇 g씩 100g씩 따라서 교환해 주라는 얘기 아닐까요? 오케이? 그러면 한 번 시행을 하면요. 잘 보세요. 얘는 소금의 양이 현재 몇 g 들어있습니까? 소금의 양이 30? 그리고 얘는 21g 들어있죠. 거기에 각각 100g씩을 옮겨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 말 이해해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농도는 뭐라고 하죠? 농도는 뭐라고 하죠? 항상?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 소금 곱하기 100 아닙니까? 네. 이거 중학교 때 졸업만 했어도 이거 알죠? 그럼 얘를 봅시다. 처음에 이 새끼 한 번의 시행을 서로 옮겼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새끼 처음에 얼마의 소금이 옮겨져요? 처음엔 몇 g이죠? 물 270에 물 총 소금물 300g에 소금의 양은 30g. 이 새끼는요 물 300에 소금의 양 21g 맞습니까? 근데 서로 100g씩 옮겨주니까요 여기서는 얼마만 남습니까? 소금의 양이 20g. 소금의 양이 얼마 남죠? 20g이 남죠. 즉 잘 보세요. 소금의 양 30 중에 3분의 2가 남고요. 소금의 양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요. 얼마가 절로 갑니까? 3분의 1이 1로 가죠. 맞습니까? 네. 왜냐면 100g을 떠냈으니까 물 전체에서 3분의 1을 퍼낸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21 중에 얼마가 1로 오죠? 3분의 1. 똑같이 3분의 1이 1로 오죠. 그리고 얼마가 남습니까? 3분의 2. 남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예요? 다음번 소금의 양들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이요. 네.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농도를 찾아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소금물의 총량은 얼마가 되죠? 300에 곱하기 100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소금이랑 소금 물이 잘 섞인 거 맞아요? 어. 섞여서 잘 섞여야 하는 거죠. 이게 소금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알겠죠? 됐어요? 자, 얘는요. 여기다 똑같이 뭐를 해줘요? 이거 맞습니까? 네. 자, 이 말 이해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소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제 우리가 알았죠. 자, n 플러스 1번째와 bn 플러스 1번째. 얘를 n번째와 bn번째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원래 n번째 했을 때 소금의 양은 물의 양은 그대로 얼마입니까? 300g 아니에요. 농도가 몇 퍼센트예요? AN 퍼센트라고 했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B의 양은요. 물의 양은 그대로 300g 아닙니까? 맞아요? 농도는요. BN 프로라고 써있죠. 그럼 우린 여기서 뭔 짓을 할지를 잘 보세요. 여기에 남아있는 즉 여기서 퍼낼 거잖아요. 퍼내고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원래는 300g 곱하기 100분의 AN을 해준 게 현재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죠. 맞습니까? 네. 농도가 AN 퍼센트니까요. 그 중에 얼마만 남는다고요? 3분의 2만 남는다고요. 3분의 1을 어디다 줘요? 얘한테 줘야 돼요. 맞죠? 100g 퍼내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요. 이 새끼는
얼마를 줘야 합니까? 여기다가 300g에 100분의 BN이라는 퍼센트에 3분의 1을 1로 퍼줬죠. 맞아요? 이쪽에는 얼마가 남아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죠? 맞습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바로 뭐예요? 소금의 양이겠죠. n 플러스 1번째. 여기 n번째까지 한 게 이거고 한 번 더 했다고요. 이만큼을 더한 게 뭐라고요? n 플러스 1번째의 소금의 양 아닙니까? 네. 즉 이거 아니에요? 이 말 이해합니까? 이건 n번째 거고요. 다음 번으로 넘어간 게 여기잖아요. 서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 바꿔주는 게 소금의 양이 저런 식으로 되겠죠. 돼요? 네. 이거 알아듣겠어요? 양변을 똑같이 뭘 나눠요? 다 뭐로 곱하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즉 다음번 농도는 3분의 2AN 플러스 3분의 1 BN 아닙니까? 네. 네. 아, 근데 그 섞은 행위 자체가 하나요? 한 번 했다는 거예요. 다음 번째 거라는 얘기죠. 이건 지금 현재 n번째까지 한 거예요. n번을 한 다음에 농도들이에요. 거기서 한 번 더 해야 다음 번 거로 넘어가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패턴으로 비교해 보아. 3분의 1. 3분의 1 AL에 3분의 2 BN 아닙니까? 네. 끝났죠. 이게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을 뭘로 표현한 겁니까? AN과 BN으로 표현한 거죠. 네. 이거 두 개 더하면 계속 얼마로 일정하게 유지됩니까? 농도가 얼마로 되죠? AN 플러스 AN. 이거 아닙니까? 네. 끝났죠. 이 말 이해합니까? 오케이. 자, 내가 하고 싶은 건 수능에 니네 학교 내신에 기말 내신에 얘 100%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점화식 세우기. n번째 거에서 n 플러스 1번째 거로 넘어가는 걸 이용해서 a n 플러스 1과 b n 플러스 1 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식을 관계식을 세우는 게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오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 과수에 내 예상인데 지금 내가 들으면서 지금 난 잘 모르니까 그 강의 다시 보고 다시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안 그럴걸요? 진짜 꼭 가서 봐야 해. 그냥 오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왜냐면 점화식은 니네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능 때까지 니네 너한테 자본이 돼요. 4점짜리 맞추고 갑시다. 오케이? 이건 나오면 그냥 무조건 4점이에요. 왜냐면 식세우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연습 안 하면요. 좀만 더 있어봐요. 2주 뒤면 진짜 본격적으로 시험기가 막 들어가서 또 기출문제 막 풀죠. 또 막 풀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기출문제.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되잖아. 모르겠다. 다 접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 이 점화식은 안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니까요. 국제고에서는 쉽게 나오겠죠. 네. 국제고는 쉬워. 그래도 국제고도 수능 보잖아. 수능도 쉬워. 딴 게 어려워요. 다른 거. 그래서 너는 영어 때문에 그렇지. 그 쌀때 경우 영어. 자 보죠. 절대평가의 영어. 걱정하지 마. 윤정이 국제고 썼다. 왜요? 안 나오니? 하지 말라. 걔는 어머니가 애가 그냥 아예 쓰지도 않으려고 한대. 그래서 일단 쓰라고 했어. 아니 그래서 1년 다니고 아니면 전화 오라고 했어. 뭐야? 그걸 왜 써? 뭐죠? 그럼 쓰지 말라고. 경험해보라고. 아뭐 경험 뭐 기재에 떨어진 다른 애들은 그럼 왜 걔부터서? 걔 아니야. 너 그만둬. 자, 너 1학년 중에 전화 가는 애들 없어? 3명. 왜 갔어? 몇 명은 그거 해외 나가는 것 때문에 가고 한 명인가는 이과 쪽이어서 가고. 자. 자. 왜? 그냥 쭉 다니라 그래요. 뭘 좀. 나 한번 가보고 자기가 못 견디겠으면 뭐 끝낼 건 아닌데. 아니지. 윤정이 약간 좀 이과를 원해. 아 뭐야? 그럼 국제를 왜 써? 딴데 가서 영어로 했어. 영어도 잘해. 한국 거 써요. 어? 다른 데 그럼 자사고를 쓰라고. 맞아. 과학 거 써야지.
운전문 말고. 내가 뭐 잘못했니 얘들아?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자, 우리 재밌는 게임을 해보죠. 혹시 명칭은 제외하겠습니다. 명칭은 제외하고요. 흰들 뭘 연속해서 쓸 수 없어? 흰 바둑돌 연속해서 쓸 수 없어요. 야, 봐요. 13-7번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보죠. 거기 규칙을 잘 보세요. 흰 바둑돌을 연속으로 쓸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검은 바둑돌은 연속으로 쓸 수 있다 이겠죠. 잘 봐요. 하나 놓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흰 바둑돌 하나 또는 검은 바둑돌 한 개 이렇게. 자, 하나만 썼을 때, 딱 하나만 썼을 때는 몇 가지 경우가 생기죠? 두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럼 바둑돌을 두 개 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흰 바둑돌은 연속해서 놓을 수 없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흰, 검, 검 맞습니까? 거미는 무시하지 맙시다. 맞아. 거미? 이렇게 맞습니까? 네. 몇 가지가 되죠? 세 가지가 되죠. 네, 세 번째 걸 한번 세 개를 쓰는 걸 생각해 볼게요. 자, 흰 검에 흰 또는 검 맞습니까? 네. 여기서 이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쌤이 계산하기 편하게 세기 편하게 검. 또 뭐가 있죠 여기서? 검, 흰이 있겠죠. 얘는요. 검, 흰, 검밖에 안 돼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습니까? 헷갈리기 시작해. 다음 건 4개가. 됐어요? 8개. 다음 8개죠. 왜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게 피보나치. 계단을 올라가거나 토끼가 새끼를 낳거나 하는 걸 말해요. 다섯 번째, 네 번째는 얘가 봐요. 진짜로 8개가 나오는 건데 한번 해보죠. 여기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흰, 검밖에 없죠. 여기서는요. 흰, 검. 얘는요. 흰, 검, 흰 이렇게 되죠. 얘는요. 검, 흰, 검. 얘는요. 검, 흰, 검. 얘는 흰, 검, 흰. 안 돼. 너무 빨리 말했죠. 자, 다음요. 얘는요. 검, 흰, 검. 또 검, 흰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어때요? 좋아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은요. 이렇게 연속해서 흰 바둑돌을 연속해서 쓸 수 없는 경우나 이렇게 또는 계단을 올라가는 한 계단 또는 두 계단밖에 못 올라가는 경우나 오케이? 토끼 새끼가 새끼를 낳는 경우나 그런 가지수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토끼가 새끼를 낳는 경우 토깽이 오케이? 그런데 야 봐봐 솔직하게 톡 까놓고 이거 보고 피보나치인지 알 수 있는 사람 피보나치. 아니 피보나치 수열인지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 모르죠. 해봐야죠. 그래서 마법의 숫자를 알려줄게요. 마법의 숫자 보세요. 피보나치. 이런 패턴으로 써있는 숫자 예를 들어 2, 3, 5, 8이죠. 이렇게 댕강 잘려있지만 이런 패턴을 보면 무조건 뭐다? 피보나치다. 외우세요. 피고 맞아요? 피고는 누구냐? 원고 피고냐? 피고 아니야? 무조건 2, 3, 5, 8이 있으면요? 아니요. 딴 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100%입니다. 이렇게 구해서 이거랑 이렇게 되는 그러면 무조건 피보나치예요. 피보나치 수열에 관계식 점화식은요. 두 번째 거는 그 앞에 것과 그 전전 거를 더해준 거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진짜네. 점화식입니다. 그러네. 신기하다. 강의에서 봤다. 마법의 숫자예요. 저것만 기억해 주세요. 저기서 만약에 도중에 딱 몇 개 골라져 있으면 그거 무조건 피보나치입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몇 개만 찾아서 써보시면 돼요. 게으르면 못합니다.
그러면 26번째 걸 거라고 더해봐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한다. 그래서 피부나치 많아봤자 7, 8개예요. 여기 8개가 다 더해야 돼요. 어, 그렇게 됐습니까? 알아들었나요? 많아요. 자, 오늘 내가 수학적 귀납법을 한다고 했죠. 오늘 지금 또 나눠줘야 돼. 이쁘다. 지금 방금 한 게 수학적 기납법 아니에요? 나 얘는 뭐지? 아니야, 그 저마식. 정화식이랑 기납법이랑 뭐가 다른지. 저마식이랑 귀납법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알려. 아 몰랐다. K랑 K의 생기니까 K 플러스 1 생기면 기납법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마식이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그리고 귀납법이란 하나하나 쳐 대입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으시고 한번 정리를 해놓고, 자 보세요. 이거를 쳐 외우시는 겁니다. 저기 도라이네. 저 내놔. 이거 또 적은 거야? 새거 준 거? 그러면 맞네 이 또라이년. 미련이다. 집착 있어. 아직 이건 적어야 돼. 아직 근본이 자 봐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근데 다음에 몇 번 적은 거지? 그럼 저거 2,500장이면 한 장으로 적으면 2,500장은 몇 번 적은 거지? 10번, 20번, 10번, 2,500장이니까 12번, 11번, 11번 정도 적으면 500장 정도의 부피가 되네요. 높이가 되네요. 2,500장 정도. 근데 어떻게 다리? 한 번 더 적어봐. 대신 넓이가 또 되고. 또 늘어나고. 다른 좀 무리 있는 것 같은데. 42번 넘는 거 같은데. 42번 적어보면 막 던진 거 아니야? 가서 그래. 내가 해봤는데 42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때려. 왜냐면 A4용지 아까 선생님 저기 밖에 있는 박스 하나 500장짜리가 2,500장짜리가 한 박스거든. 그거를 생각해봐라 이년아 이러면서 11번 적으면 그렇게 되거든. 11번 적어야 2,500장 한 박스 부피야. 말이 안 되네 그러면. 근데 쌤, 큰일 근데 났다. 그 42번 정리하는 게 종이가 그냥 딱 접히기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사이에 부피가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거 없이요? 그러니까 가서 그래. 그 네 친구한테 이 문과여라 안 돼 이년아 이래. 알겠지? 봐요. 자 지금부터 야 이 미친 쓰라고 이씨. 아직 안 썼잖아요. 그거 거기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외워야 된단 말이야. 내가 흰종이를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안 좋았어요. 자 봐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왜 내가 이걸 중요하다고 하냐면 봐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즉 수능 범위까지요. 증명 방법은 딱 두 가지 배웁니다. 귀류법, 귀납법. 이 두 개밖에 없어서 얘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록법이 대용.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할 맞아. 가정의 근데 모습을 대우법도 가진다. 있다면서요 저한테. 맞아. 그거는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이죠. 대우법은 증명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찍는 거. 아니, 그냥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누굴 포함하고 있다, 안 포함하고 있다죠. 어떤 수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지금 수학적 기납법이 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를 직접 풀어줄 테니까 적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의 베이스를 설명하죠. 자, 보세요. 학은 무슨 색? 흰색. 흰색입니다. 왜 학이 흰색이죠? 눈에 보일 때 흰색으로 보인다. 다 본 게 흰색이죠. 우리가 경험한 게 흰색 말고 다른 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빛이 없었냐? 그죠? 그러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연역법이랑은 달라요. 연역법은 뭐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거와는 다릅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그거와는 달라요. 연역법이랑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수학적 귀납법은요, 귀납법은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은 그냥 귀납법 자체는 우리가 경험을 다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다가 1부터 2, 3, 4, 5, 6, 7, 8 죽어 뒤질 때까지 해야죠. 그쵸? 왜? 하나라도 예외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귀납법으로만 치면 우리는 자 H가 양수이고 지금 13-8을 예제로 설명하는 겁니다. n이 2보다 큰 자연수일 때
자, 1 플러스 h의 n승 1 플러스 nh가요. 성립하는 걸 보여주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늙어 뒤져서 죽어버릴 때까지 모든 숫자를 다 집어넣어 봐야죠. 잘 봐. 수학적 기납법은 이렇게 모든 수를 대입. 그게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늙어 뒤질 때까지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요. 얘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마치 모든 수를 대입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바꿔봅시다. 이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반드시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 기억해 주셔요. 몽땅 모든 문제가 다 이걸 기반으로 풀립니다. 이게 전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잘 봐요.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에서 항상 이 식이 성립함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n에다가 2를 넣어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보세요. 1 플러스 h의 제곱 1 플러스 2h 이거 정리만 해봐도 h는 0보다 큰 거니까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죠. 네. 맞습니까? 성립하죠. 네. 맞습니까? 이 말 이해하죠? 자, 이제부터 보세요. 이제부터 쌤이 마치 모든 수를 다 대입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얻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니네도 n에다가 k 또는 뭐 문자를 내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1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야, 이거 성립한다는 뜻이야? 아니면 진짜 일단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자는 뜻이야? 생각하자.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봐요. 이게 지금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버리면 그러면 잘 봐요. 이게 마치 어떤 것처럼 되는지 보세요. N이 K라는 숫자가 뭔지 모르지. 근데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재.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얘가 성립을 하더래. 오케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꼭 1을 더 해야 돼. 다음 번째 거예요. 얘가 2여야 봐요. 2는 이미 성립한다고 했죠. 네. 가정할 필요도 없는 값이긴 하지만요. 일단 K라는 문자에서 우리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얘를 2를 넣었다 쳐봐요. 2일 때 성립한대요. 그쵸? 그럼 저절로 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3이 성립한다고 했죠. 네. 3이 성립한 값을 또 여기다 넣으니까 저절로 뭐가 성립해요? 4가 성립하죠. 4를 성립한 걸 대입했더니 5가 되겠죠. 마치 모든 수를 다 대입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걸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베이스죠. 여기서 조금씩만 더 내용이 변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알면 나중에 산술기하를 써서 과정 사이에 산술기하를 쓰긴 쓰거든요. 그걸 더 쓴다고 하더라도요.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수학적 기납법은 마치 뭐라고요? 모든 수를 다 대입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n은 k일 때와 k 플러스 1일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성립하게 되는 것만 보여준다면 k에 확실하게 2는 성립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4 계속 다 집어넣은 거 다 성립하는 것처럼 되죠. 이게 왜 수능에 나오냐면요. 얘는 컴퓨터가 할 수 없거든요. 없어요? 이거 못해요. 오케이? 사람이 일일이 다 쳐줘야 됩니다. 그럼 그냥 그거 결과만 써주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수리적인 논리성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라 컴퓨터가 할 수 없어요. 결론은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무조건요. 역대 수능 94년도부터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귀납법 문제요. 이과는 좀. 문이과를 통틀어서요.
문이과 공통 문제 나와요 이건. 그러면 학교 서술형에 나올만 하죠. 네. 또는 주관식의 객관식의 빈칸 채우기로 나올만 하죠. 그게 기대해 보세요. 정말로. 자, 이렇게 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인데 어떻게 과정으로 넘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다고요? 1 플러스 h의 k수. n에다가 k를 집어넣는 거니까 1 플러스 kh. 이게 뭐라고요? 된다고. 이게 성립한다고 생각하라고요. 이거는 일단 임시적으로 오케이 성립한다고요. 그럼 누가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이 얘보다 큰 건지 작은 건지 크게 되는지를 보여주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까?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을 왜 배웠냐? 부등식을 왜 배웠냐? 얘를 잘 봅시다. 1 플러스 h의 k는 지금 위에 거예요. 누구보다 반드시 크다? 1 플러스 kh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일단 가정을. 네. 그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 네 플러스 H.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에 양변에 그대로 뭐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까? 1 플러스 h는 그냥 곱해준 거 아니에요? 쌤이? 맞습니까? 네. 자, 이 말 이해해요? 네. 여기서 키워드는 h가 양수라는 거고 1도 양수라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양수를 곱해도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써줘야 돼요. 당연하죠. 1 플러스 h는 양수. 만약 1 플러스 H가 양수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이렇게 귀납법은 안 나오겠죠? 안심하고 귀납보면 저거 써도 되는 거예요? 자, 돼요? 그 다음 뭐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갑니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누구보다 크다? 얘보다 크대지. 얘가 실제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kh 맞네요. 그 다음 플러스 h 플러스 kh 제곱이죠. 네. 얘를 정리를 하면요. kh 제곱 플러스 h 플러스 k 괜히 정리를 했네요. 자, 보죠. 얘는 얘보다 무조건 크죠. 얘랑 비교를 해볼래요. 저기는 커요. 얘랑 비교를 해봐요. 얘는 지금 뭐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되죠. 얘에서 얘를 빼보세요. 누가 더 큽니까? 확실히 얘가 더 크죠. 왜냐면 얘가 1 플러스 이걸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결론 1 플러스 k 플러스 1에 h 맞습니까? 결론요. 됐어요? 지금 여기서요. 이건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온 거고요.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것도 찾았죠. 근데 진짜로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얘보다 크죠. 결론은 얘는 무조건 누구보다 큽니까? 얘보다 크죠. 아. 그래서 이거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해요. 한다고요.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나오는 저 수학에서 나오는 수가 원래 세 번째 거에 있는 수가 무슨 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고 부등식 방향 바뀌면 무조건 작아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정리해 보시고요. 지금 바로요. 13-9번에 유제 13-9번에 2번 바로 풀어보세요. 지금 바로 푸세요. 위에 편이었지. 9번에 2.